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최근 테슬라 주가가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파는데 왜 단기적 악재 이슈가 있는데 왜 상승을 계속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네요. 악재에 대한 시장의 받아들임을 일단 아셔야 합니다. 악재가 한번 터지면 시장이 받아들여 주가에 악영향이 옵니다. 그 같은 악재가 그 다음날이 되면 조금 약해집니다. 또 그 다음날이 되면 더 약해집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악재의 효과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의 매각 이슈만 없었다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상승 진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리비안 루시드의 주가가 이틀 연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처음 폭락하기 바로 전날 제가 폭등 후는 폭락할 확률이 높다고 말하면서 치고 빠지기 잘해서 익절하실 분 하시라고 신호를 주었죠. 시그널 잘 캐치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단타 스윙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익절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뿌듯합니다. 여유시드 잘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 12개의 스타쉽을 발사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머스크는 미국 국립학술원에 대한 자신의 논평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스타쉽의 현재 제한 요소는 스페이스X와 머스크가 빠르면 2021년 중반에 시작하기를 희망했던 로켓의 첫 번째 궤도 시험 비행에 대한 FAA의 규제 승인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목표는 그 이후로 왔다가 사라졌지만 스페이스X는 지난 2개월 동안 스타쉽의 첫 번째 궤도 발사를 향해 공동 진전을 이루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출시 후 거의 2달 만에 첫 번째 궤도급 프로토타입인 스타쉽 S20은 통합 테스트를 시작하여 9월 말에 대기 및 극저온 증거 테스트를 완료하고 10월 하반기에 첫 번째 화재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스페이스X의 스타베이스 테스트 시설에서 비활성 상태였던 스타쉽 S20은 6개의 랩터 엔진을 모두 작동시켰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몇 가지 폐쇄 작업 완료를 제외하고 스타쉽 S20은 이제 성공적인 정적 발사 후 비행에 어느 정도 자격이 생겼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완료되면 머스크는 스타쉽 슈퍼헤비 스타베이스가 빠르면 2022년 1월이나 2월에 첫 번째 궤도 발사 시도를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발사는 전적으로 FAA 환경 승인 및 발사 허가에 달려 있습니다. FAA가 유리한 결론에 도달하고 스타베이스의 환경 검토를 완료하기 위해 최근 발표된 12월 31일 목표를 달성하고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스페이스X에 새로운 발사 라이센스를 부여한다면 1월에서 2월 발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2022년을 더 내다보며 내년에 스페이스X가 12개의 스타쉽 발사를 완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상 같은 해 두 자릿수 발사를 달성한 로켓은 없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재사용 가능한 스타쉽 로켓으로 화성기지 알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스타쉽이 세상에 드러나려고 하네요.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역사적인 2022년이 될 듯합니다. 여러 테슬라 모델 Y가 기가 베를린에서 목격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독일 기반 공장에서 일부 시험 전기차 생산 활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규모 그라나이드 부지를 비행하는 동안 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테슬라 모델 Y 몇 대가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EV는 현장의 테스트 트랙을 향했습니다. 모델 Y 세대가 베를린 기가팩토리 콤플렉스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차량은 시설에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던 생산 장비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데만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캘리브레이션에 사용된 모델 Y 장치는 일반적으로 기가 베를린의 테스트 트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영상에서 포착된 차량은 현지에서 제작된 차량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목격된 모델 Y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세대의 차량이 서로 다른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순수 전기 크로스오버가 실제로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된다면 테슬라가 현재 차세대 페인트 공장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CEO 일론 머스크가 이 시설이 지금까지 테슬라의 최고 시설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기가 베를린의 페인트샵을 둘러싸고 많은 과대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가 베를린은 여전히 최종 허가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테슬라의 최근 현장 활동은 회사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받은 조기 승인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가 베를린은 원래 2021년 하반기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프로젝트가 지역,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이 기간이 연기되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최종 승인도 보류 중입니다.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이 최종 승인이 빨리 나서 빠른 가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0.68% 상승하며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존은 4% 이상 큰 볼륨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구글은 1%대, 엔비디아도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8% 이상 큰 상승이 나왔고요. 애플도 3% 가까이 2.8%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6% 상승했고요. 페이스북은 0.6% 하락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1096불 플러스 0.68%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1106불 시작했으며 최고 1111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1075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플러스 0.45% 상승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34%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17%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밑꼬리가 더 긴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앞으로 조금 더 늘어야 좋습니다. 보조지표 확인해보면 RSI 58.56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트는 여전히 EMA 밑에 있지만 지금 위쪽 상단 돌파할 때 제가 주시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머니플로우도 계속 평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1075불 되겠고요. 그 밑으로 1052불이 되겠습니다. 1차 지지선은 1000불이 되겠습니다. 단기 저항선 살펴보겠습니다. 1116불 그 위로 1218불이 단기 저항선이 되겠고요. 1차 저항선은 125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W자 일봉도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죠. 자, W자가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반등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0분 봉에서도 두 개의 W자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듯이 일봉도 W자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 잘해주고 있고요. 이 흐름 계속 타서 위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 자, PNF 차트에서 말씀드렸죠. 그 구간을 3분의 2 부분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위쪽으로 더 상승 방향이 지금 나올 확률이 높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위쪽으로 1250불 돌파 시 조금 더 강한 상승 가도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현재 조금 더 올라가서 눌림목은 어느 부분에 지금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똑같습니다. 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보시면 지금 현재 자, 전주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저번에 1197불, 자, 1197불 그리고 1149불 이쪽 구간을 이번 주에 좀 넘어서면 다음 주 조금 더 강한 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넘어서지 못해도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려면 지금 현재 기준 오늘이죠. 오늘 만약에 넘어설지 더 하락을 할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쪽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150불 구간을 넘어서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만약에 1197불까지 넘어가면 다음 주에 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개인적으로 뭐 1197불까지는 힘들겠지만 1150불까지는 좀 도전해보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또 밑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눌림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주봉 중기적 투자 심리는 8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60분 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W자 이후 지금 잘 반등해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언제든지 눌림목이 나와도 이상한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자, 감안하시며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그 치킨 멤버십 이상 이 게시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시지 말고 하락할 때 눌렸을 때 매수 추가로 하실 분은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추격 매수를 해도 나중에 겪으실 분은 지금 내가 추격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져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그 부분을 다 겪겠다. 그럼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쪽으로 지금 잘 다지고 있고 밑으로 눌림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5분봉 보시겠습니다. 자, 5분봉 보시면 중간에 쭉 가다가 한번 쫙 올라갔죠. 쭉 올라갔다가 중간에 또 한번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이 한번 나온 후 마지막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며 마무리가 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목요일장 뭐 전체적으로 단기적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자, 인플로 4484, 아웃플로 4095. 자, 매수세가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대량 매매 보시면 대량 매매도 대량 매수세가 우위에 있던 장이었습니다. 목요일장은 테슬라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또 2% 이상까지도 상승했지만 시장 지수의 음전 영향에 의해 또 주가가 빠지다가 막판에 또 매수세에 진입으로 또 끌어올리면서 조금 말아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많지는 않지만 매수세가 꾸준히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방어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을 보자면 자, 이런 식으로 대량 매매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10.68%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테슬라 비중 10.18%였는데 2021년 11월 18일 테슬라 비중 10.68%가 되면서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루시드 차트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루시드 지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자, 57.75 찍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락할 때 하락시 지금 밑에 40불까지 일단 열려 있습니다. 40불 그 밑에 40불 39불 자, 이쪽까지는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지금 위쪽으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분봉을 한번 보시면 자, 5분봉이거든요. 자,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반등이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또 60분봉을 보면 60분봉 보면 또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차후에 반등을 하더라도 큰 반등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밑으로 흐를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좀 더 커 보입니다. 자,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현재 루시드 일봉의 투자 심리는 지금 5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매도 상위, 매수 상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키움증권 기준이고요. 자, 매수 상위 일간부터 한번 보면 지금 현재 루시드가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위는 테슬라, 3위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일간이고요. 일간은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간 보시면 주간도 루시드가 1위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루시드가 지금 핫하다. 한국에서 핫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위 테슬라, 3위가 리비안, 4위가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월간 보시면 테슬라가 1위입니다. 자, 그리고 2위는 루시드, 3위는 엔비디아. 자, 월간의 매수 상위고요. 자, 연간.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연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연간 1위는 테슬라고요. 자, 2위는 SOLX. 자, ETF죠, 미국. 그리고 TQQQ가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도별 많이 지금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도 상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판 매도 상위. 자, 1위는 루시드고요. 자, 루시드 최근에 많이 폭락을 하고 있죠. 지금 많이 익절을 하고 지금 빠져나오려는 또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위는 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많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많이 익절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 3위 리비안. 리비안도 많이 물리신 분들, 중간에 빠져나오신 분들, 익절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4위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자, 주간을 보시면 루시드 여전히 1위고요. 자, 2위 테슬라, 3위 리비안. 자, 매도상입니다. 자, 월간 보시면 테슬라가 1위. 자, 테슬라는 많이 사기도 했지만 많이 팔기도 했다.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위가 루시드입니다. 자, 연간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연간 보시면 여전히 테슬라가 1위입니다. 테슬라는 많이 샀지만 많이 팔기도 한 종목이다. 자,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를 많이 갖고 지금 장기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파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쭉 위쪽 지금 고점 여기 지금 고점을 찍고 또 한번 눌렸다가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고가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신고가 저 개인적으로 뚫고 또 위쪽으로 하반기 더 상향 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아직도 같은 생각이고요. 자, 위쪽으로 만약에 이 지금 신고가를 뚫지 못하면 단기 조정이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현재 흐름 쭉 올라갔다가 눌렸다 쭉 올라갔다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 거래량도 지금 괜찮습니다. 거래량도 뭐 이상 없죠. 자,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봐도 지금 30분봉 보겠습니다. 괜찮은 흐름 나쁘지 않고요. 10분봉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60분봉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위쪽으로 지금 나스닥
이 위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지금 밑에 또 밑꼬리를 달았죠. 밑꼬리를 달았다는 건 뭐죠? 예, 위쪽으로 더 치고 올라가겠다. 자, 이런 그런 성향이 지금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쪽 지금 전고점을 향해 도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전고점 지금 못하면 제가 파장이 좀 나올 것 같다고 했죠. 저 위아래 나오면서 결국 뚫지 못한다면, 만약에 뚫지 못한다면 단기 조정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쪽으로 뚫을 확률이 높다. 자, 한번 또 뚫으면 하반기 또 상승 가도를 좀 더 달릴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듯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경쟁 업체들이 성장하면 테슬라는 미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장투하시는 분들 중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2025년에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그러고, 포드는 2023년까지 연간 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외 테슬라 경쟁업체들 모두 강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일단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기차 양산이라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포부는 강하게 말할 수 있죠.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니까요. 말은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쟁 업체들이 말한 대로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테슬라 경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머스크가 말한 생산량을 다 채워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는 양산이 힘들고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것 같네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의 미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미래에는 경쟁 업체들이 성장을 해서 테슬라 마켓 쉐어, 즉 시장 점유율을 뺏어갈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미래에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경쟁 업체들이 많이 뺏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가치는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세계적으로 10%도 안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20%, 50%, 80% 쭉쭉 늘어날 것인데요. 테슬라가 경쟁 업체들에게 뺏기는 점유율보다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이 확대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매출과 수익은 더 앞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거기에 테슬라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앞으로 더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회사의 가치 판단 기준은 여러 기준이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수익성입니다. 이 수익성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회사의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꾸준히 상승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테슬라가 잘 나가지만 미래에는 마켓 시어를 다 빼앗겨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래의 시장 점유율은 뺏기지만 가치는 더 상승할 것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준 테슬라를 950불에서 1000불 사이에 많이들 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팔았다고 그 회사를 악담하는 건 옳지 않은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테슬라는 개인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괜히 늘어나는 게 아니겠죠. 그만큼 장기적으로 회사의 비전이 있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미래의 경쟁 업체들에게 시장을 어느 정도 빼앗겨도 수익은 줄지 않으며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이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네요. 테슬라는 가장 최근 컨슈머 리포트에서 발표한 평가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총 28개 브랜드 중 2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S가 컨슈머 리포트의 시장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자동차 목록에서 상위 3개 중 2개를 차지한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레거시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의 브랜드인 링컨만이 테슬라 아래로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델 X는 테슬라의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차량으로 평가되었으며 100점 만점에 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4가지 순수 전기 자동차는 시장에서 최고의 성능과 기술을 자랑합니다. 소비자 보고서의 올해 신뢰성 조사에 따르면 모델 3만이 평가에서 테슬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평균 신뢰성을 평가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다른 세대의 차량은 평균 미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매년 CR 회원들에게 보내는 자동차 설문조사에서 신뢰도 데이터를 얻는다고 합니다. 조직은 올해 30만 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응답을 받았으며 2000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테슬라 소유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빌드 품질이 그 어느 때보다 향상되었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테슬라에 주목할 만한 약점이지만 회사는 여전히 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경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델 3는 신뢰성 평가에서 59점을 받았습니다. 모델 S는 20점, 모델 Y는 18점, 모델 X는 5점을 받았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테슬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어서 설문조사 결과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이 컨슈머 리포트는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소비자 보고서죠. 일부러 테슬라를 좋게 보지 않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조사를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고객 서비스는 테슬라의 약점이긴 하죠. 그래서 머스크는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보완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 3가 평균을 받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모델 Y가 18점이라고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테슬라 전기차 주문은 폭발하고 있을까요? 왜 모델 Y 주문은 폭발하고 있을까요? 이 컨슈머 리포트는 편파적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혹시라도 비슷한 기사를 접하시든가 이 소식 관련해서 악의적인 테슬라 타겟 기사를 보신다면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이명훈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치킨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노승민님, 조현선님 멤버십 가입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밑에 영상 제목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나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안전성을 확인한 수익률이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투자할 시 평단도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에 더 중요한 건 바로 비중입니다. 비중을 늘리셔야 나중에 큰 수익이 돼서 돌아옵니다. 비중 적게 투자할 바에는 위험성이 있고 차라리 모험을 좀 하더라도 상승률, 하락률이 큰 종목에 스윙을 하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 내가 장기 투자의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하신 분이면 꾸준히 주식수를 늘려가면서 비중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여유 시드를 들고 계시는 이유는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들고 계시는 것 아시죠? 다 몰빵 해버리면 나중에 조정장이 오면 심리적으로 공포가 더 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경우 일론 머스크의 매각 소식에 하락장이 왔었죠. 시장 조정장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최근 하락장의 하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조정장은 20%, 30%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 이상 빠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시드가 장투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주가가 막 상승할 때는 더 살걸, 몰빵할걸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도 막상 큰 조정장이 오면 여유 시드를 남겨놓을걸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예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길게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텀을 길게 보시고 호흡 조절, 비중 조절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 주말도 기분 좋은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금요일은 옵션 만기일이라 등락폭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의 롤러코스터 흐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회사 가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금요일 시장 분석과 여러 소식들 들고 찾아뵐게요. 도근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